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으로 급속히 냉각되던 중동의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해 이것을 이란이 격추시킨 것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이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 중동의 정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중동 지역의 긴장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K2 흑표 전차 300대를 도입 추진 중이고, 오만에서는 한국과 국방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오만 측에 K2 흑표 판매 및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이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K2 흑표를 생산하는 로템에서는 이를 위해 흑표를 사막기후 특성에 맞게 개량하기까지 했는데요. 애초에 혹한과 혹서의 기후를 모두 갖고 있어 군사훈련에 특화된 한반도답게 한국에서 만든 전차들은 혹서와 혹한의 기후에서도 전차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100%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인한 퀄리티도 보장되어 인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폴란드에서조차 한국 전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중동 지역의 안보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고, 러시아도 갈수록 군사력을 증대시키며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자 동유럽권을 바로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서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2019년 매긴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24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양산 운용하여 나토 가입국 중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전차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전차 강국이죠. 그럼에도 폴란드는 2018년부터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K2 흑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2019년 제시한 차세대 슈퍼전차의 조건에는 능동 방호장치 APS, 다수의 카메라, 스마트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 무인기 UAV 등이 있었는데, 한국의 K2 흑표에는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하여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거나 자동 회피 기동을 하는 등 전차의 생존력이 대폭 강화되는 스마트 시스템이 딸려있기 때문에 차세대 슈퍼전차를 구상하는 폴란드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인 것이죠. 이전에도 폴란드에서는 2014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차체와 폴란드 주포를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를 생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유럽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형 전차 도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자신들의 차기 XEMBT 개발에 폴란드를 참여시키고 생산 일부를 맡기는 것을 제한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 인해 폴란드의 국방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K2 흑표의 규모가 무려 800대, 8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성사될 시 유럽의 군사 균형이 크게 뒤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에 이란을 상대로 미국이 시행한 작전에 드론의 일종인 리퍼가 사용됐던 만큼 현재 전 세계에서는 드론을 견제하는 수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우디에서 아람코 석유 시설에 대한 테러 이후로 드론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각 국가들은 하루빨리 드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주한데요. 이것에 대해 한국의 비호복합이 최적화된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전세계 군사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 채널에서도 지난해 9월 영상으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공개된 따끈한 소식이 있는데요. 인도의 일간 이코노믹 타임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내로 인도가 한국의 비호복합에 대한 구매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에 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도는 핵 개발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군사 제재를 받고 있었기에 러시아와 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인도를 그저 호구로 바라봤는데요. 무기 공동 개발을 제안해서 투자금을 받아놓고는 막상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등의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죠. 또한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방산 비리가 만연해왔기에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도 어려울 뿐더러 한 가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심각하게 지체되는 경우가 허사였습니다. 국방 예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도 방산 비리로 인해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그 흔한 자주포도 하나 없는 실정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시행한 이후로 인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400대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도입했던 K9에 대해 인도의 육군이 그야말로 대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인도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K9 자주포를 100대 추가 발주할 예정이고 개량형 K9 자주포의 전력화도 마무리 과정에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인도에서는 대공방어 체계를 위한 각종 무기들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한국의 비호복함만이 이것을 유일하게 통과했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인도와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러시아가 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반발하였으나 인도의 육군은 이미 한국의 무기에 꽂혔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한국의 비호복합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초동 대응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조기 추적, 조기 검사, 조기 치료로 이를 만회했다는 게 루야의 평가다. 한국은 처음 코로나19에 대한 섣부른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가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졌지만 이후 유연성을 발휘해 미흡했던 조기 대처를 만회했다는 것이다. 조기 추적, 조기 검사, 조기 치료를 기본으로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해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고 병상 부족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본 조치하는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의 대처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과 독일, 호주도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마스크의 경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개입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고 전했다. 루야는 일본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특히 일본이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 수는 보고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무역량이나 출입국자 수를 생각하면 실제로 감염자 수가 적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월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일본 내 코로나 총검사 건수는 1만 2천 건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검사 수를 하루 최대 7천 건 정도까지 늘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하루에 2만 건의 검사를 실시해온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병상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는 게 루야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를 지정전염병으로 분류했는데 이 경우 감염 지정 의료기관에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게 돼 감염 지정 의료기관에 업무가 몰려 감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도 입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원내 감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검사를 하지 않고 감염자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루야는 일본은 대량 검사를 할 능력도 감염자를 병원에 수용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코로나19 관련 지정전염병 규제를 검토하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자택 격리를 통해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붕괴를 막고 조기 추적, 조기 검사, 조기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일본은 확진자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일본 NHK는 후생노동성 등의 집계를 인용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가 5,710명에 달한다고 9일 보도했다. 이 중 크루즈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이들은 712명이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로 총 1,3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오사카 524명, 가나가와현 360명, 치바현 324명, 아이치현은 28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후생노동성 직원과 검역관을 비롯해 공항 검역소 직원들도 감염됐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 코로나19 대응 보도에 인색했던 일본 언론들도 지난달 말부터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한 보도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한때 의료 붕괴 상황이라고 비판했던 언론들의 어조는 다른 서구의 외신과 비슷하게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일본게이제이신문은 9일 미국과 유럽이 극찬한 한국 코로나 대책 6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한국인 IT 저널리스트인 조장은 씨가 기고한 글은 서구 언론들이 칭찬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체계와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어 한국은 한때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았지만 이제 서방 주요 언론들이 모두 우리 정부의 방역을 거론하며 칭찬하고 있다. 이어서 감염이 확산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던 한국 언론조차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빠르고 광범위한 조기 검사와 경증자의 분리, 감염자 동선 공개 음성 접촉자도 14일간 자택 격리 등의 조처를 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에 의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내정 매석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6일 경제지인 현대비즈니스에는 한국 현지에서의 보고라는 책을 낸 바 있는 번역가 이토 준코 씨의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토 씨는 아직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지만 확진자가 줄면서 많이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토 씨는 지난 21일에도 같은 매체에 신종 코로나 대응에서 일어난 한 인력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기도 했다. 한국 현지에서의 보고라는 책을 낸 적도 있는 일본 번역가 이토 준코 씨는 공항에서부터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있다면서 한국이 초기부터 꼼꼼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느리고 한가한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토 씨는 한국의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의 긴장감은 매우 높다면서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 없고 무조건 외출을 삼가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NHK와 TBS 등도 한국의 빠른 검사 시스템과 높은 시민 의식이 한국을 모범 사례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태도는 3월 초와 확실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 일본은 지나친 검사가 의료 붕괴를 불러온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지난 11일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많이 늘리지 않은 것은 영단일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의료 붕괴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역시 4일 JB 프레스의 글을 기고해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은 일본을 넘어섰지만 의료 붕괴에 근접한 상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